아리따운 여성, 아리따운 여성. 아리따지만 고집이 하늘을 찔러. 똥고집. 네. 남편하고 살게 안 살게? 살아야죠. 살고 싶은만 반, 안 살고 싶은만 반. 글쎄, 뭐 아이가 있으니까 안 살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안 맞잖아. 잘 안 맞아도 뭐 누가 그렇게 코를 갖다가 그렇게 멋있게 만지시라고 그러셨어요? 제가요. 코 만지고 팔자가 피셨나요? 그냥 뭐 그 코를 너무 아주 리모델링을 너무 이쁘게 하셨어. 코는 함부로 손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코도 이쁘셨을 텐데 인간의 욕심이 앞을서서 눈을 갖다가 쌍꺼풀을 하신 거죠? 예. 쌍꺼풀을 하고 나니까 콧날이 죽어 보이니까 콧날을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그쵸? 네. 얼굴도 얼마나 해가지고 누가 보면 아주 순하고 에리에리한 여자 같은데 세상에 저 입으로 말을 하면 저 큰 나무도 팍팍팍팍 쓰러뜨리는 힘을 가졌단 말이야. 그래서 말로 먹고 사는, 이게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갖고 사시면은 무척 힘을 갖고 사실 거예요. 애기는 저 따님 하나? 아니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은 더 크겠네. 아들은 5학년. 5학년. 아들, 딸 보고 사시는 거잖아. 저 딸 안 낳았으면 너희들 이혼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응. 저 딸을 안 낳았으면 저 딸이 아빠 발목을 잡았지, 엄마 팔을 잡았지. 둘을 갖다 연결해 준 게 저 딸이야. 그러니까 저 딸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돼. 근데 저 딸은 여기를 어떻게 낯선 데 오면은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집에서는 아주 활기찬 맞아요. 삐약이야. 삐약 하고 다니고 애교도 990점짜리야. 아빠 하면은 아빠가 화날 때도 싹 녹아. 엄마도 제 얼굴 쳐다보면 또 걔가 막 웃잖아. 네. 그러면 또 화가 싹 가라앉아. 그러니 얼마나 이쁜 딸을 두셨어. 그러니까 공주를 낳아도 저렇게 낳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아이는 엄마 아빠의 끈을 잡아준 딸이기 때문에 때리면 안 돼. 훈육을 하셔야 돼. 제가 엄마 아빠보다 어른이야. 말하는 거 보면 저 어린 게. 어느 때 엄마가 제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 그러니까 저 아이가 말하는 소리를 기대하면서 들으면은 두 부부가 살아가는데 되게 행복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그 코를 수술하시고 밖에다 애인을 두셔야 되는데. 글쎄 뭐 사실 신혼 때부터 좀 삐걱거려서 남편이랑 응, 애인 있어야 돼. 그랬는데 있어야 돼요? 응. 근데 뭐 어딜 나가야 뭐 누굴 만나겠죠? 그냥은 안 생기잖아요. 나가서 만들어. 어떻게 남편이 못 나가게 하고 응.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가 그냥 살짝 낮에 아니 아는 남자가 있어요. 나가서. 나가다 보면 만나겠지. 원래는 남편 말고 애인을 둬야 살아요. 근데 남편이 집착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그런 편이죠. 예. 옛날에는 신혼 때는 거꾸로였어요. 당신이 그랬잖아. 제가 집착. 이제 쟤들 낳고 나니까 당신 신랑이 반대로 뒤집어져 갖고 이제는 당신을 꼼짝 마라 팍 붙들어 매놨잖아. 저를 근데 애 하나만 있을 때는 또 나가게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못 나가게 해도 막 나갔죠. 큰애가 5살까지 학교 들어가면서 또 막 그냥 가끔 나갔어요. 근데 나갈 친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친구가 없으니까 혼자 어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놀 친구도 없고 나갈 데도 없고 막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나가는 거 싫어하니까 집에만 계속 있고 어떻게 하다가 남자를 작년에 알게 됐는데 만났잖아. 왜 웃다 그려? 왜 거짓말해요? 아니,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작년 여름인가 그때부터 만나는데 한 달에 한 번 만나나? 시간이 안 돼요 그분이.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어쩔 때는 뭐 2달에 한 번 시간이 안 되니까 어느 약속을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저는 시간을 막 내는데 안 되니까 또 안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츰 이번 연도까지 초반까지 오다가 헤어졌지?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은 제가 안 해요. 근데 자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왔으면 했는데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됐는데 제가 또 뭐 톡을 보내거나 하면 연락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직 연은 안 끝났어. 근데 남자를 둬야 되는 건 맞고 부담되지 않는 남자잖아. 보채지는 않잖아. 보채지 않아요. 그렇잖아. 보채지는 않잖아요.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그러니까 보채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분이요. 예. 뭐를 해도 요구하는 게 없고. 그렇죠. 그죠? 서로 만나면 즐겁게 마음으로 대화하고. 그냥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우연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 자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뜨뜻미지근. 예. 뜨뜻미지근하다고요. 술에 술 타든 물에 물 타든 막걸리에다 물 부으면 맛있어 맛없어? 맛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어 주면은 만나 또 오고 언니가 좀 등한시하면 안 오고 이게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는 거야. 그 남자가. 그런 남자는 만날 필요가 없어. 왜냐? 내 남편한테 못 받는 걸 만나기 위해서 남자를 만나는 건데 내 남편보다 더 못한 놈을 뭐들어 만난대야? 그 사람도 자기 가정이 좀 충실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먼저 자기한테 이제 연락을 하고 그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았다. 그렇게 막 말을 해요, 자기는. 그랬는데 서로 잘 만나다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또 뭐 계속 이유가 생겼어요. 회사 일로 뭐로. 한 3번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좀 지쳐서 이건 좀 아닌데 하면서 연락을 안 하게 된 거죠. 근데 솔직히 뭐 문득문득 생각은 나요. 다시 연락을 해볼까? 뭐 생각을 하는데 없어요. 그 외에는 어서 만날 수도 없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그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카톡만 하면 와요. 문자만 주면 와요 또. 그러니까요. 예, 그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수동적인 사람이 못 돼요. 그리고 본인을 먼저 만나자고 본인한테 먼저 그 전화를 안 하는 스타일이고 본인이 요구하여 와서 만나고 즐겁게 그 순간에는 겁나게 충실하고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시간이 나는 족족 연락을 해서 만나야지. 아니 그러면은 그 사람이 먼저 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 사람은 거기까지는 오진 않아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뭐 남편이 바쁘니까 늦게 오니까 그냥 뭐 연락 못 해도 못 만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되니까 남편이 이제 올해 8월에 이직을 해가지고 굉장히 바빠졌거든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맨날 10시에 오니까. 그래서 그냥 연락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포기하고 혼자. 그러는데 이제 요즘에는 너무 무료하니까 삶이. 솔직히 오전에 뭐 운동을 옛날에 했었는데 하고 오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집에서 주부가. 얘도 다 컸는데. 그래서 쟤도 이제 쟤는 5살인데 너무 자기 혼자 잘하니까. 쟤는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요. 쟤는 없는 것 같아.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문 열어봐야 있는 거야. 지 혼자 구실구실하게 잘 놀잖아. 맞아요. 뭐를 해도 소리도 없이 그냥 사부작 잘 놀잖아. 쟤는 신경 쓸 게 없는 애예요. 너무 신경 쓸 게 없고. 그래서 제가 너무 무료해서 일을 하려고 이제 일을 막 알아봤는데 그냥 일을 하려고 보면은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어디 취직을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막 바쁘게 막 움직였죠. 그렇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좀 나이가 많다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젊은 애들을 자꾸 칭찬을 하게 되고 저는 자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만두게 됐고 또 어떤 일을 하는데 또 거기서도 트러블이 생겨서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에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운동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 살도 빼야 되고 그래서 운동을 막 하는데 그 스포츠 센터에서 또 어떤 아줌마랑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자리 때문에. 그래요. 괜한 것 같고. 그래서 괜히 저만 나쁜 여자 뭐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만 또 나와서 그랬는데 또 이번에 또 어떤 모델하우스 이런 데서 잠깐 일을 했어요. 분양사업소. 설명하고 이런 거. 근데 또 어떤 같은 팀이었는데 그 아줌마가 또 저한테 뭔지 모르게 어떤 손님 때문에 또 트러블이 나서 또 그만두게 됐어요. 어제까지 사실 나갔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봤죠. 왜 나는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지를 딱 봤을 때 예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성격이 되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이미지가 좀 강하다. 근데 아는 친구들은 막상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은데 왜 너를 그렇게 볼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끝이 안 좋은 거 올해 내가 왜 그러지? 막 이런 생각 들었고 또 제가
주부 모델 이런 거 하려고 또 프로필도 막 찍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내년에 좀 다시 찍을까 해요. 그땐 단발이었거든요, 머리가. 그랬는데 주부 모델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뭐 배역 모델에 따라서 꼭 예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맞아야 되거든요. 청순한 면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연락이 또 잘 안 오더라고요. 한번 염색을 이제 잘못했는데 거기서 뭐가 틀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저를 이미지를 안 좋게 봤는지 거기서 그 에이전시에서 잘 안 부르고 막 하니까 그건 이제 순종 거의 뭐 알바죠. 주부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하고 싶고 근데 연락도 잘 안 오고. 왜 그럴까?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제가 이제 홈쇼핑에 같은데 잠깐 이렇게 나가고 그런 것도 했었는데 제가 제 얼굴을 화면으로 봤을 때 얼굴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카메라 잡는 각도에 따라서 얼굴 되게 적은 얼굴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잡는 각도에 따라서 틀려지시거든요. 그거는 카메라만 감독들이 하려 되는데 본인이 딱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 지금 본인 옆에 저 웅크려 있는 남자 얼어 죽었는지 집을 나가서 집을 못 들었는지 한 분하고요. 그 주변에 뱀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사불이 됐단 말이야. 조상이 죽은 양반 중에 사불이 됐단 말이야. 사가 돼서 죽었어. 그래서 본인이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시비가 붙고 어떤 사람한테 욕먹고 아무리 잘해줘도 욕을 먹고 하는 이유가 저 두 사람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옆에 앉아있는 저 웅키려서 거지 누더기 옷을 입은 남자. 누구예요? 그럼 본인의 조상이야. 내 조상이 아니니까 모른다. 그 다음에 뱀이 되신 분이 있어. 전생에 이승에서 사실 때 겁나게 못된 짓을 하시고 돌아가신 조상이 있어. 지금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데 옆에 와서 웅크린 남자와 뱀이 막 움직여. 그러면 본인이 꿈을 꿨을 건데. 어떤? 뱀 꿈 안 꿨어요? 예전에. 그쵸? 예전에 그냥. 그러니까 그게 예전 꿈이라도 사불이 되신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불이라는 것은 미물이 됐다는 얘기거든.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개가 되다든지 그 다음에 나비가 된다든지 꽃이 된다든지 호랑이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새가 된다든지 이랬는데 본인네 집에는 뱀이 되신 분이 있어. 그렇다고 보면 어디 가서 점을 보러 다니시면 그런 분들이 오면 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땐 신은 아니에요. 근데 또 저 옆에 지금 한 30대 초반, 많게는 30대 초반 그렇게 되셨다 그러셔요. 근데 못 먹어서 누더기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객사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두 분 때문에 이렇게 인고의 세월을 인정을 못 받고 머리 좋지 똑똑하지 인물 되시지 모든 팩트가 되는데도 빛을 못 본단 말이에요. 지금 얼굴에 관상을 봐서 코를 손댔다 는 것도 뭐 요즘에 성형민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본인의 얼굴의 관상은 정말 이쁜 가상이고 화장해 놓으면 하느냐 10년은 더 젊어 보이게끔 메이크업 처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주름살이 없단 말이에요. 동안미인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본인이 꽃을 못 피는 것은 저분들 때문에 그래요. 꿈자리가 사나우실 건데요. 주무시면. 근데 기억이 안 나실 건데요. 저희 아빠가 3년, 이제 돌아가신 지 거의 3년 되었는데, 아빠도 좀 자주 나오셨고, 근데 꿈을 꾸면은 어떤 꿈이든 깨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꿈은 많이 꾸는데, 네. 내가 이 꿈을 기억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눈을 딱 뜨면은 그냥 백지가 돼버려. 이게 스토리가 잘 생각도 안 왜? 나고. 그냥 토막 중간중간만 이렇게 생각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살아가시려면 저 두 분을 없애셔야 에이전시에 가서도 이름이 날 것이고 모델하우스에 가서 일을 하셔도 이름이 나실 거고 회사를 들어가도 이름이 나실 거고요. 본인은 처음에 남자하고 만나서 관계를 가지면 남자들이 미쳐요. 남자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 예를 들면 미쳐요. 근데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석 달이 지나면 점점 멀어져. 본인의 몸이 냉하게 느껴져요. 저렇게 사불이 되신 분들이 오시고 저렇게 미혼 그러니까 총각 귀신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처음에는 불붙게 해서 나중에는 점점 멀어지게 하고요. 댁에 계신 남편하고 잠자리를 못하게 만들어요. 옆에 오는 게 싫어요. 원래 뭐 결혼 10년 넘으면 아니 그건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네. 옆에 안 와요.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다가올 때는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노란 양은 냄비, 뜨거운 냄비가 금방 그냥 푹 끓어서 나면 빨리 익죠. 예, 그런 냄비의 밑에 구조가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점점 갈수록 멀어지게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저렇게 대신 사불과 저렇게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죽으신 남은 신이 앞을 서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본인도 외로울 거예요. 많이. 예. 공허하실 거예요. 공허해야죠. 예, 우울증 아는 게 관리 잘 하세요. 네. 저런 분들이 계시면 99.9 우울증 옵니다. 뭔 얘기 아셨죠? 그래서 제가 공허하지 않으려고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솔직히 뭐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오래 하진 않았어요. 한 일주일하고 안 나갔는데 그냥 집에 있기 싫으니까 나간 거예요. 어떤 일이 나가면은 괜찮잖아요. 어떤 일이든 배우자. 네. 근데 뭐 계약을 따야 돈을 버는 거지 이게 월급제가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 거는. 근데 계약을 제가 잘 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단지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뭐 하나라도 되겠지. 첫 숟갈에 배부르진 않아요. 네. 그리고 나가다 근데 거기서 그 어떤 저보다 나이 많으시던 분하고 어떻게 안 좋아져서 제가 나오게 됐는데 어제까지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집에만 있으면 좀 공허하니까. 근데 도대체 제가 이제 뭐 요가나 이런 것도 강사를 했었고, 근데 지금은 머리 많이 쓰는 일이 솔직히 막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뭐 외우고 그걸로 뭐 가르치고 하는 게 싫더라고요. 또 편한 일을 자꾸 찾고 싶고,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찍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뭘 일을 하려고 막 알바몬 이런 데 뒤져가면서 막 너 또 연락이 안 오는 게 나이 때문에. 그건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뭐 거. 연령 제한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아니, 그건 아니야. 절대 아니더라고요.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난 무얼 해야 되나 과연. 집에만 있으면 내가 너무 공허하고. 춤 배우세요. 춤 뭐 저녁에 제가 운동을 해요. 뭐 줌바도 하고 다이어트 댄스도 하고 막 하는데 네. 예, 그런 요즘엔 이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좀 공허함을 달래는 거죠. 가서 운동 열심히 하고 뛰고 춤 배우세요. 오면. 그리고 또 이제 뭐라 그럴까 뭐 남자친구도 있으면 좋을 텐데 춤을 배우다 보면 남자친구는 당연히 생겨요. 거기다 여자들밖에 안 오는데. 아니, 생겨. 춤을 껴서 끼를 발산을 하시잖아요. 공허함을 달래지잖아요. 내 마음이 충만해지면은 저분들도 비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겨도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지속된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계속. 예, 쭉 관계가 돼서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너가 최고야. 서로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헤어지면 남일지언정 이 테두리 안에서는 둘이가 정말로 아름답게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 뜨거운 사랑이었는데 가면은 뜨거운 냄비가 아주 차돌같이 차가운 돌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야. 근데 춤을 추면은 그런 기운은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춤을 배우든 줌바를 배우든 뭐 살사 댄스를 배우든 뭐를 하든지 간에 한국 살풀이 춤을 배우시든 춤 선생을 하시면 본인은 구설이 없어요. 그런 것도 했었어요, 제가. 그때 구설 있었어요, 없었어요? 글쎄 저가 뭐 예전에 이제 뭐 보고 그럴 때 보면은 저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 해야 된다, 뛰는 걸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마침 또 그런 직업이었고, 근데 그때도 이제 뭐 주부님들 워낙 말이 많으니까 구설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아이, 근데 잡아 뜯어먹는 구설은 없었다는 얘기요. 그런 건 없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아이, 대통령도 욕하고 와. 장동건도 안티팬이 오만이요. 근데 그렇게 차분남도. 그래서 그냥 공허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도 남편이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남편이 바쁘기만 돈 부질나게 바쁘고 실속이 없어. 소리만 요란하다고. 빈 깡통이 그냥 속이 내용물이 든 깡통은 굴러가면 소리 안 나죠. 네. 도로록 하고 굴러가죠.
빈깡통에 돌 하나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딸락딸락딸락딸락딸락 소리만 난다고. 뭐가 될 듯하면 눌러버려. 뭐가 될 듯하면 눌러버려. 뭐가 될 듯하면 눌러버려. 뭐가 될 듯하면 눌러버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양반 말씀대로라면 지금 빌딩 치고 살아야지. 안 된단 말이야.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 저렇게 사불이 되신 분하고 저런 조상이 있으면 다 그릇을 쳐버려, 밥그릇을. 본인 눈에는 안 보여. 내 눈에는 보여. 갔어. 안 보여, 지금. 다 갔어. 아까 그 얘기를 하는데 막, 그 뭐 사람들이 미워하고 저는 뭐를 해야 될까, 뭐를 떴고 저떴고 하는데 딱 옆에 와서 웅크리고 앉아갖고 이러고 웅크리고 앉아있고 뱀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럼 사불이란 말이야. 그분이 사불이 된 게 아니라 당신네 집 조상 중에 분명히 뱀 돼서 사불이 돼갖고 인도환생을 못해서 뱀에 한번 휘젓고 다니면 돈이 다 나가고 그랬던 일들이 다 흩어져 나가는 수준이 본인네 집의 상황이란 얘기예요. 근데 언제까지 왜 이걸 처리를 안 하셨느냐 이 얘기예요. 처리라는 거는 사불이 되신 분은 진흙이를 3번을 쳐야 존대로 인도환생 하셔요. 저렇게 혼자 가신 망자는 천도만 하시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 저렇게 사불 되신 분들은 3번의 진흙이를 쳐줘야만이 그 허물을 벗고 새가 되든 쥐가 되든 또 어떤 개가 되든 이런 부분들이 환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저런 분들이 계속 계시면은 재물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도 점점 한 입을 덮고 자도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본인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본인은 한국 고전 무용을 배우세요. 한국 무용이요? 응. 살풀이춤. 근데 춤을 추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없어지나요? 네. 그건 없어져요. 살풀이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을 없애는 춤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게 인간의 한을 승화시켜서 만든 게 살풀이춤이란 말이에요. 그 살풀이춤은 하나의 섬섬옥수의 그 손짓 하나에 그 섭이 하나에 움직이는 것이 학과 같고 어느 때는 정말 승화된 모습으로 그 표현을 해줄 때 혼이 담겨있는 춤이 살풀이춤이거든요. 혼과 넋이 담겨있는 춤이 살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한국 지금 댄스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 룸바도 해보고 차차차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그거는 서양 문물이란 말이에요. 그건 본인 몸에만 좋은 거예요. 그거 겸해서 한국 고정무용의 살풀이 춤을 추시면은 본인이 마음이 무척 차분해지고 공허한 부분들이 싹 없어질 거예요. 그 살풀이 춤을 추실 때 그 가락의 멜로디를 들어보면은 정말 그것도 선율을 들어보면 정말 가슴을 싱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멜로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악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따로 해설해도 본인이 열심히 살풀이 춤을 배우세요. 그럼 저는 저의 인생은 언제부터 좀 필까요? 저분들이 있는 한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분들을 승화시켜야죠. 천도하셔야죠. 열반하게 만들으셔야죠. 당신네 집 옛날에 천석군 만석군 소리 듣고 사셨지? 우리 때 할아버지들. 양반? 그러니까 양반집이었어요. 근데 양반인데 상 못된 짓 하신 분이 계신가 봐. 네. 그러니까 남한테 못된 짓. 뭐 고리대금을 했다든지. 아니면 남의 돈을 빌려주고 막 10부 이자를 받아먹었다든지. 아니면 산에 가서 살생을 많이 했다든지. 뭐 사슴 같은 거, 노루 같은 거, 뱀 같은 거, 호랑이 같은 거. 옛날에 호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산에 가서 산짐승들을 많이 죽였다든지. 이런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제업을 많이 들게 되면 저렇게 사불이 돼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본인은 살풀이 춤을 배우셔요. 그러고 나면 신랑도 좀 좋아질 거예요. 하는 일이. 어떻든 그건 무속인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어떻든. 그러니까 그쪽 춤을 배우시면 남편도 좋아지실 거고 또한 우리 따님이 나중에 학자가 되실 겁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 학자 되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너무 의젓해, 애가. 그러니까요. 그냥 섬찟섬찟해요. 저는 뭐 잠깐 네. 내가 이제 지금 언니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아들은 아들다워. 그 나이 또래의 아이야. 근데 저 아이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때 보면 칼에 귀에 비수가 돼서 들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아이들은 속이 꽉 찬 아이들이야. 저런 아이들은 충격을 주면 안 돼. 다듬어서 자꾸만 우리가 저 방자 그릇을 닦으면 윤기가 나듯이 닦아줘야 돼. 자꾸만 닦아주고 공들여주고 빌어주면은 저런 아이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절에 촛불 켜는 것처럼 고작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이를 위해서 공을 무척 들여줘야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저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애를 둬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둬야 돼요? 네. 왜요? 둬야 돼요. 왜요? 안 두면 우울증 와요. 아, 미쳐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살풀이를 배워서 어느 정도 기본 단계 가면 자동으로 붙게 돼 있어요. 눈바나 살사는 초가지고 안 와요. 뭔지 아셨죠? 네. 요가해도 안 와요. 그건 다 본인이 쌓아온 수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지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한국 고전무예 중에서 살풀이를 전수받아서 전수자가 되든 이수자가 되든 그거는 알아서 하셔요. 그렇게 해서 살풀이 갖고 나중에는 이름을 나라는 그런 후광이 있으니까 살풀이 춤을 배우세요. 네. 한국무용. 그렇다고 부채춤 추지 말고. 그렇다고 이거 칼춤 추지 말고. 그게. 제가 현대무용 전공했거든요. 아, 그게. 근데 한국무용은 또 다른. 그렇지만 현대무용도 선율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듬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무용은 순간순간 변하지만은 한국의 고전무용은 그냥 하나의 선을 가지고 그려서 그의 아름다운 승화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배우시는 거는 리듬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 몸에 배워서 하시면 돼요. 원래는 현대무용 안 했어야 돼요. 본인이 고전무용 했어야 돼요. 한국 고전무용을 했어야 돼요. 그래요. 그랬으면 지금 선생님 소리 듣고 풀려다니지.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네?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혼했어요? 그래. 살풀이 춤 들어다니면 이혼하지. 해외 공도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밤낮이 바뀌어 왔는데 남편이 그냥 놔두었어? 그건 여담이고. 네. 뭔 얘기 아셨죠? 네. 어떻든 본인은 한국무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머리는 자르시면 안 돼요. 한국무용 하시면. 아, 길게. 네, 길게 해서 쪽을 쪄야 되니까. 쪽을 찌셔야 되니까. 그쵸. 쪽을 찌셔야 본인의 인생도 바뀌신다는 그러니까 걸. 문화센터에서 배우든. 그럼요. 어디서 학원에서 배우든. 학원에서 배우든 그거는 본인이 배워서 열심히 와서 음악 틀어놓고 하면 되는겨. 그렇잖아요. 그건 섬섬옥수에 발 뛰는 모양하고 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몸 갖고 하는 건 하지만은 그거는 손과 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배운다고 하고 이제 직업은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집에 있어야 될까요? 그거 하면서 집에 있어. 집에요? 그냥 알바 조금씩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직업은 갖고 왜 있죠. 단기 알바나 이렇게 한두 달 하는 거 있잖아요. 길게 가면 씹히니까 한두 달 땡치고 나오고 한두 달 땡치고 나오고 한두 달 땡치고. 단기 알바? 단기 알바 정도. 이런 거 찾아보면 많아요. 알바. 알바 정도. 시급 좀 높은 거 시간당 10,000원짜리. 직장에 취직하지 말고요. 직장에 취직하면 본인 씹혀서 못 다녀. 왜 씹혀요? 아까 그 때문에. 다. 가봐요. 좋게 지내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뒤에다 욕을 퍼대는 내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먼 데서 오셨는데 참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셨죠? 먼 데서 오셨는데 아유, 되게 먼 데서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패널 중에 최고 먼 데서 오셨네. 아. 네, 고맙습니다. 인연돼서 감사합니다. 네. 끝났어요.